부동산 상승장을 놓쳐가지고 내 집 마련을 못했고 좋은 집은 갖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현금이나 내 어떤 자산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주식으로 한 2배 정도 뻥튀기를 해서 그걸로 좋은 집에 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우 가니까 거기 뒤늦게 몰려서 물타기 해야 돼 물타기 해야 돼 나 혼자 벼락거지 되면 안 돼 내 오직 불안과 감정으로만 따라가서 경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실패해요. 새해니까 좀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걸로 해서 이제 약간 그 멘탈 관리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오늘 좀 모셨습니다. 사실 이 멘탈 관리가 요즘에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지금 다들 투자도 잘 안 되고 뭐 경기도 침체되고 이러는데 돈 때문에 생긴 어떤 막 우울감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좀 고생들 하실 것 같은데 이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시는지.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런 칼럼을 좀 쓰면서 저희 병원 자체 통계도 한번 조사를 해봤고 아니면 그 다른 논문에도 지금 확인해봤는데 정신과 질환이나 우울증에서 그 원인 중에 가장 그 특별한 부분이 한 60% 이상이 경제적인 부분이다. 네,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이 조금 새해부터 무거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제적 문제, 간단히 말하면 돈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 굉장히 많은 또 지금 또 청년들이 그로 인해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많이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 보는 그 정신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실제로 뭔가 찾아오시는 분들도 뭐 과거 대비 좀 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지 이게 보통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마다 서울 경기권의 정신과 의원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 정말 가장 많이 생긴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에요. 네, 이게 물론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고립감이나 우울감, 외로움도 한몫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생긴 뭐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돈적인 문제, 어떤 금리 뭐 인상이 준 어떤 후폭풍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고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증가된 분들이 좀 찾아오는 어떤 그 요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요인이 실패? 투자 실패, 뭐 가족들과의 돈 문제, 아니면 뭐 내가 자영업자를 했는데 망했다. 이런 어떤 돈적인 문제, 경제 문제로 정신과를 찾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뭐 한 1년 전 대비해서 확실히 좀 확연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 그 사이에 뭔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투자 실패하신 분들이 좀 더 증가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게 그 코로나 이후에 2022년 초부터 작년이죠 벌써 2023년 한 6, 7월까지가 가장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가을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투자 뭐 저희 채널 투자하는 채널이니까 투자 실패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좀 큰 돈이라면 한 어느 정도나 손해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뭐 사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야 그 뭐 내가 좀 무리하게 고점에 샀더라도 그냥 보유하고 있고 약간 이자만 내면 되니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실패한 사람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물론 고점에 물려서 굉장히 후회하고 그걸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투자를 실패를 많이 한 부분은 뭐 미국 주식 중에 뭐 세배 레버리지, 뭐 TQQQ라든가 SOXL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걸 무리하게 고점에 들어갔다가 너무 저점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가 팔고 나서 오르니까 무리하게 또 빚이나 카드 대출 아니면 가족들 돈을 이렇게 또 땡겨가지고 또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냥 익명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의 중에 제일 많이 잃으신 분은 30억 날리신 분도 있습니다. 30억이요? 네, 미국 주식만으로요. 야, 그게 그러면 전 재산, 자기 재산, 와이프 재산, 장인 장모 재산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잃지는 않았고 5억씩 6번을 잃었어요. 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뭐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러면은 치료를 할까요? 뭐 어떻게 뭐 조언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변 가족의 인생을 다 같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케이스인데 사실 너무 특수한 경우고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시청자들은 날릴 돈이라도 있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뭐 오는 일반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은 뭐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잃었다고 정신과에 찾아오진 않거든요. 한 2, 3천만 원에서부터 수억까지 이 정도를 잃고 네. 가족분들과의 어떤 계속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무리한 투자로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및 신뢰성도 다 떨어지고 이런 직업적 문제와 대인관계적인 어떤 파탄 이런 게 온 다음에 저희한테 오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왔을 때 저희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분의 어떤 절망감, 우울감을 붙들어주는 일이죠. 이분이 투자 실패 이후에 자기 자책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 내가 가족들을 정말 같이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투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인지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어떤 과도한 자책감과 우울감을 멈춰주는 것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럼요. 이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 더 한번 만회해보려다가 이제 더 실패한 케이스니까 정말 그 그렇죠. 우울감이 되게 극도로 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 이렇게까지 그 뭔가 안 좋은 상황까지 아까 말한 대로 막 5번, 6번씩 잃는 거면 이것도 일종의 뭐 중독 같은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주식 중독, 투자 중독 이것도 지금 뭐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걸 공식적인 진단이나 정신과 학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요. 네. 사실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랑 이걸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같이 묶으려는 약간 시도를 하는데 네. 저는 주식 중독이나 투자 중독은 도박 중독과는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 이게 편이에요. 다른 건가요? 예. 사실 왜냐하면은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도 이게 망할 걸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쾌감을 느껴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카지노에 가서 카드를 쪼고 아니면 뭐 바카라에 아니면 슬로우모션 띠리링 소리 이 자체의 쾌감을 느끼는 거지 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도박을 오래 하면 결국 따지 못한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좀 있죠.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마약 같은 것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대충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 중독이나 투자 중독은 이 결과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진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네. 이 주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랑 주식 중독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네. 잘 될 거다. 준비 없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 방법이나 접근법이 도박 중독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일반적으로 주식이 도박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라면은 뭐 치료법도 아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달라야 뭐 되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박 같은 거는 네.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주식은 가족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정망, 경제적인 안정망. 그게 보통 집이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현금 100억이 있는 사람이 주식에 100억 몰빵하지 않습니다. 뭐 10억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주식에 좀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부동산 상승장을 놓쳐가지고 그때 내 집 마련을 못했고 좋은 집은 갖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어떤 현금이나 내 어떤 자산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아 이거를 주식으로 한 2배 정도 뻥튀기를 해서 그걸로 좋은 집에 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실패를 제일 많이 하시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만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주식에서 가장 크다. 포모 증후군이나 열등감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그 열등감이 내 시야를 굉장히 좁게 합니다. 주식 중독, 투자 중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평소에 본업에서 되게 성공해서 잘하시고 전문직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일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오로지 주식만 할 때는 굉장히 뭐 뇌동매매, 무지성 투자, 뭐 좀 테마주에 다 올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쫓기고 있고 그 조급함이 나의 어떤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내가 평소에 내 어떤 현명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저는 치명적인 약점, 함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되게 일상생활도 잘하고 본인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나 뭐 어떤 투자만 딱 보면은 확 달라진다 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좀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독이라는 것도 사실 서서히 중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있죠. 거짓말이 늘어요. 자꾸 가족들한테 네. 핑계가 늘고 거짓말이 늘어요. 그리고 뻔하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봅니다. 네. 코인 아니면 뭐 주식, 미국 주식장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태에 문제가 생기겠죠.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지각을 하고 네. 결근을 하고 그리고 회의 때 자꾸 아래를 보고 있어요. 회의 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이렇게 아래를 보고 그런 분들 있어요. 많을 텐데 지금 많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전조 증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루틴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밤에 또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미국 주식이 또 11시 반에서 12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11시 반, 뭐 서머타임즈에 하면 그렇게 좀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게 1시 반까지는 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래서 내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멜라토닌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로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은 항상 피곤해 보여요. 요새 잠을 잘 못 자? 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안색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뇌 기능의 과도한 에너지와 어떤 공회전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도파민 에너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고민하는 데 다 쓰다 보니까 운동 안 해요. 원래 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도 안 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짜증도 잘 내죠. 네. 원래 안 그러는 사람이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지고 그냥 사소한 농담에도 확 이렇게 좀 예민한 반응이 오면 이 사람 요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주변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들은 내용 정도면 꽤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전조 증상 정도인 거예요? 전조 증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중독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 정도가 이제 시작이면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건가요? 네. 그럼 투자 중독에 되게 심하게 오신 분들은 그럼 어떤 반응들을 보통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우선 가장 큰 기준은 두 가지예요. 대인관계에서 큰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회사 사람 네. 뭐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 정도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적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 네. 뭐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아니면 뭐 업무 고과에 계속 문제를 뭐 받고 있다. 방금 얘기했듯이 뭐 회사 돈에 손을 댔다. 이런 식으로 내 대인관계 기능과 직업적인 기능에 내 일상이 어떤 큰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사소한 것들로는 이런 게 있죠. 뭐 주식 투자 중독하는 사람들은 뭐 24시간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주말에 우울해요. 주말에. 네, 장이 안 열리니까. 네. 네, 금요일 밤 마지막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되게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요병이 없어요. 네,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월요일에 더 좋아해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말에 더 우울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좀 어딘가 쫓기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예민하고 네. 피곤해하고 번아웃이 빨리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뭐 제가 인터넷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주식 중독 자가 진단표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여기에 한 뭐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주변에 꼭 상담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좀 관심이 필요하시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방금 전조 증상 우리 남편인데 아니면 우리 내 친구인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가 치유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가요? 전조 증상이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솔직히 혼자서는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가요? 사실 이 정도는 자가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가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를 잃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얼마 정도 잃으면 자가 치유가 됩니까? 6개월 월급 이하로 잃으면 아직 자가 치유가 되는 선이에요.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아니면 우울증을 겪었을 때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이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이기려면은 한 2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이 졌지만 한 2달, 석 달 만에 어느 정도 반절은 갚을 수 있으면 우리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한 1,800만 원 이하로 한 2천만 원 수준 이하로 잃었을 때는 아직 이 사람이 뭐 심각한 중독이나 주식 우울증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루틴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근데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뭐 한 3, 4천 이상 잃기 시작했다. 네. 이거는 무너져 내리는 시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연봉 벌어도 빚을 다 못 갚아. 1년 열심히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하니까. 노동의 가치를 부정해요.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이거 돈 벌어봤자 뭐해? 내가 오늘 하루에 이거 일당해봤자 뭐해?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부정적이 되고 어떤 뭐 즐거운 걸 봐도 불쾌해요. 이렇게 되면은 우울증이 쉽게 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이 극단적인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극단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끌을 해서 뭐 와이프 돈을 몰래 빼돌려서 아니면은 다른 무리하게 카드론을 받아서 한 방에 이거 3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내가 잃은 돈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본전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불안 호르몬이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2차, 3차 재난이 오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병원 가보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보통 그런 분들이 내가 뭐가 문제냐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되게 불쾌하시죠. 그렇게 이렇게 좀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그 자기가 스스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 잘 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 2년치 연봉을 날리시면 그 스스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미 조금 굉장히 심각해진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미 심각하고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이후에 저를 찾아오실 게 아니라 꼭 병원이나 뭐 심리상담소를 찾지 않으시더라도 네. 이걸 주변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저는 유튜브의 순기능이 제일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든 불행을 다 겪어봐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겪은 불행에 등해서 저 사람 나보다 특별히 멍청해 보이지 않고 저 사람도 나름 자기 일 잘하고 되게 똑똑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저런 어떤 중독이란 함정에 빠지는구나. 주식 투자에 실수를 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잊어버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최소한 뭐 그걸 보고 내가 배워라 교훈을 얻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다 나는 성공할 생각으로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선입관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겠죠. 근데 우리는 어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불행에 맞닥뜨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빨리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귀를 열어두고 남의 조언을 언제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옛날에 주식 참 열심히 했지만은 이제 보통 주식을 하면 이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돈을 벌 것 같은 마음에 이제 들어가서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선택하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드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작용이라든지 어떤 뭐 이론 같은 게 있는 건가? 이게 뭐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긍정 편향의 오류예요. 긍정 편향.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될 거다. 네. 긍정 편향의 오류 플러스 이미 추론의 오류예요. 이게 아론백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2가지고요. 그냥 사람들은 왜냐면은 누구나 근원적인 나르시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특별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모두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의 그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불행한 시나리오보다 내가 잘 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다 그걸 원하니까요. 나는 새드 엔딩이 훨씬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뇌가 그런 쪽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라는 건 생존과 번영과 번식 이런 거에 굉장히 프로그램화돼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더 건강하고 병을 이기고 잘 살기를 바라지 우리의 뇌는 그 불안정한 불행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매일매일 막 바뀌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걸 투자했다가 손해 본다는 게 되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접근을 안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거꾸로 저도 그렇고 딱 사람들 보면은 돈 한 100만 원 정도 생기고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이면 주식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되게 가볍게 접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약간 말씀하신 약간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각자의 히스토리에 따라 다른데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서 망하고 돈으로 굉장히 고생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했다거나 사업을 엄청 망했다. 그래서 네. 내가 뭐 대학교 학비를 제가 벌어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주식으로 겁을 먹고 접근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은 사람은 주식에 그렇게 위험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안심 호르몬이거든요. 네. 불안을 두려워하고 내가 우울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회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세로토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 추구를 해요. 예적금 넣고 주식을 하더라도 삼성전자에만 넣어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없거나 이런 경험이 없고 실패에 대한 어떤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도파민적 사고가 되게 높죠. 무조건 잘 될 거야 희망적으로. 그리고 꼭 도파민적 성향이 높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처음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올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몇십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한가 가서 50만 원 투자해서 상한가 가서 소고기나 한번 먹으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콕스닥에 뭐 이름도 모르는 주식 넣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내가 하는 우량주예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엔 대부분 성공하거든요. 그 성공을 자기 실력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 평양은 더욱 강해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과대평가하는 어떤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다음번엔 50만 원은 아니라 500이 아니라 5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경험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딱 계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주식을 한번 해봐라. 해보면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조언일 수도 있네요. 이렇게 100만 원을 시작하면은 막 돈이 막 커져 버리는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이게? 처음에 이러면 멈춰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넌데 막 벌어버려. 이러면은 이건 농담이고요. 네. 되게 좋은 투자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어떤 제안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 중독, 주식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정확히 인지해야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되게 안 좋아서 저도 대학비 학비를 제가 벌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위험한 주식 투자는 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계속 미루다가 31~2살 때까지 주식을 거의 안 하고 정말 쪼잔하게 정말 꼼꼼하게 정말 친구들한테 막 너 그거 아껴서 뭐 할래 이런 소리 듣고 정말 열심히 저축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욕망의 면역이었거든요. 이런 불안의 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만 일찍 공부를 하고 20대 때부터 주식이나 사회구조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았으면 내 욕망과 불안을 어떻게 배분하고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우우 가니까 거기 뒤늦게 몰려서 이거 불타게 해야 돼 물타게 해야 돼 나 혼자 벼락거지 되면 안 돼 인지하지 못하고 내 오직 불안과 감정으로만 따라가서 경제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미리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늦었어. 이미 무서워. 나 그런 거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위험한 거를 피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주식도 안 하고 뭐 부동산도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공부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할 때 저는 주식 뭐 계좌 100만 원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은 하고 싶거든요. 요게 많이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 100만 원으로 투자는 하되 금액을 늘리진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초심자의 행운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으려면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독엔 빠지지 않으면서 경험은 해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나 자기 자신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초년생이 처음 연봉을 모으면은 뭐 대략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중의 돈이 되지 않습니까? 네. 1~2년 열심히 정도 돈을 모았으면 그런 사람한테 이 엿돈으로 뭘 할까? 이 종잣돈으로 뭐 할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떨어진 숙제고 고민일 거예요. 10분의 1만 주식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내가 이 10분의 1로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내가 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짐과 약속과 스트럭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스스로를 시험해 보세요. 그럼 알 겁니다. 내가 도파민 성향이 높은지 세로토닌 성향이 높은지 내가 자신과의 약속을 못 지키는 정말 도박형 투자자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실 이런 세상의 어떤 모든 위험이나 실패는 미연에 100%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가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향이고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변명을 하는 사람인지 반성을 하는 사람인지 새로운 어떤 그 타겟책을 찾아내는 사람인지 그거를 느껴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뭐 자책을 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한테 다른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300만 원만 하기로 하고 딱 약속을 지켰다가 이게 뭐 다 날리니까 갑자기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으면 내 OTP 카드를 남한테 맡기거나 내 어떤 뭐 은행이나 신분증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제한을 해둬야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누가 한 명이 옆에 좀 있긴 있어야 되겠네. 약간 말려줄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이제 보통 이제 돈 날리면 막 돈 더 갖다 집어
집어넣고 뭐 아니면 불타기 한다고 뭐 300 투자해서 100번 다음에 막 5천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잃고. 그래서 집단지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단지성은 뭐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뭐 어떤 그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텐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못 믿을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됐을 경우에 나는 누구한테 의지를 할 건가? 누구의 의견이라면 따를 건가? 이런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를 위한 어떤 나의 어떤 지원군 나의 어떤 집단 지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말려줄 사람을 미리 찾아놓고 시작을 네. 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막 원금 잃고 그러면 막 마음 막 급해지고 막 그러니까 꼭 주변에 한 명 뭐 두고 나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